자, 책에서 등온 흡섭 탈섭 곡선 얘기입니다. 자, 등온 흡섭 탈섭 곡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오이를 갖다가 그냥 실온에 방치하고 나니까 오이가 어떻게 돼요?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고 탈섭돼 가지고 빠져나가 버리고 쭈글쭈글 하잖아. 뭐 오이든 고추든 뭐 모든 거 다 수분이 잃어버리면은 탈섭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쭈글쭈글한 오이를 만약에 물 속에 담갔다면 또 어떻게 될까? 완전 원상 회복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수분을 또 흡습을 해요. 맞죠? 그때 등온 그러니까 온도 일정한 온도에서 수분을 탈섭 잃어버렸고 그 다음 다시 흡섭하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겁니다. 자, 제일 처음 탱탱하던 오이가 자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면 이 빨간 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수분이 탈섭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쭈글쭈글한 오이나 고추를 물 속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흡습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 푸른 선을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원위치 원상태대로 올라가느냐? 올라가기 어렵잖아. 맞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와 같이 탈섭 곡선보다 먼 흡섭 곡선은 좀 아래에 위치하게 돼요. 만약에 흡섭 곡선이 탈섭 곡선과 같은 정도로 딱 된다면 원상 회복이 되는데 그래 잘 안 되잖아. 그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나타냈어요. 3영역이 자유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그 다음 2영역은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는 비극성 결합입니다. 1영역에는 극성 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온 결합 형태를 가까운 결합 형태를 띠고 있는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1, 2, 3영역 나눴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1영역, 2영역, 3영역을 설명을 합니다. 자, 1영역은 수분 함량이 0.4에서 0.5%에 해당되고, 자, 수분 함량이 수분 활성도가 0에서 0.25 이하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식품 내 수분이 다른 성분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단분자층을 이루거나, 자, 단분자층을 이루거나 그 이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최소 유동성을 가져 용매 가치로는 거의 없다. 고형분의 일부처럼 존재하는 수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영역에서는 물 분자가 식품 성분 중에 카복실기나 아미노기와 같은 강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결합수 형태로 존재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식품 건조 시 식품 조직과 결합한 단분자층이 물이 파괴되면 식품 조직이 직접 공기에 노출되고 물 분자층이 덮이지 않는 부분이 많을수록 유지와 같은 식품 성분이 햇빛이나 산소에 노출되므로 유지 산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1영역에서 수분량이 적으니까 유지 산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이 영역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낮을수록 유지 산화가 쉬운 반면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면 한 0.4 이상에서는 수분이 식품을 햇빛이나 산소로부터 보호하여 유지 산화가 감소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0.4 수분 활성도 0.4 정도 영역에서 유지 산화가 최소가 되더라.
그 그래프를 설명했는 겁니다. 그 다음 1영역, 2영역 사이의 경계 영역은 지금 얘기해서 수분 활성도가 약 0.3에서 0.4 정도, 식품 수분은 한 4에서 10%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자, 이 경계 영역은 자, 식품의 BET 그러는 자, 이 용어가 나옵니다. BET. 자, 브루나우로 에미터 텔러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세 사람이 자, 만든 하나의 지표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specific surface area입니다. 비표면적 그러니까 비표면적 값이에요. 자, 이걸 자, BET 단분자층을 이루고 있다. 자, 이게 뭔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이 경계 영역은 유지산화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 자, 지금 얘기가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단분자층 제1영역이요. 제1영역이 이렇게 식품 표면에 물 분자가 덮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 덮여져 있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덮여져 있지 않다면 여기에 산소라든지 햇빛 받아서 바로 이 식품이 품질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유지산화가 됩니다. 그런데 요 BT 포인트라고 하는 요 층은 모든 표면에 수분이 물 분자가 한 층이 싹 다 덮여져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BT 포인트라는 요 값이 바로 1, 2 영역 사이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비표면적 값입니다. 요 단계에서 표면적의 물분자층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지산화를 산소나 햇빛에 의해서 품질이 나빠지는 걸 물층이 싹 덮어가지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가장 유지산화 최저점 단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층 위에 더 많은 다층 분자, 물 분자층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2영역이고, 그 다음 3영역은 이것보다 더 많은 층의 자유수가 분포합니다. 그럼 왜 한 층 아니고 둘째 층, 셋째 층 또 왜 2영역이라고 포함하느냐? 자, 이것이 물 분자가 두세 층 정도는 사실은 이 식품 분자와 이 작용하고는 인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두세 층 바깥층에 있는 물 분자는 자유수로서 역할을 하지만 이 두세 층은 잡혀져 있는 영역에 그러니까 순수한 자유수의 역할을 100% 감당하지는 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2영역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1영역과 2영역, 3영역 이제 구분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2영역 설명됐고요. 2영역이 수분 활성도 0.25에서 0.8, 상대 습도 30에서 80% 정도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 2영역이 자, 건조식품은 2영역 중 1영역의 경계인 단분자층 수분에 해당되어 안정성이나 저장성이 가장 좋은 최적 수분 함량을 나타내는 영역이 존재하고 2영역에 그 다음에 이제 3영역은 상대 습도 80% 이상, 수분 활성도 0.8 이상 영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수로 존재한다. 그러면 자유수는 어때? 자유수는 자, 화합물에 흡착되는 정도가 약하고 이동 쉽고 용매로 작용하고 화학 반응 촉진할 수 있고 효소 반응을 도울 수도 있고 미생물 생육에 이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품 품질 저하는 급격히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 2, 3 영역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분 활성도하고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분 활성도 값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그림에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조건을 피해야만 된다. 그러면 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수분 줄여서 할 수 있는 영역 있고, 아니면은 수분 줄여서 할 수 있는 건조시키는 식품을 건조시켜서 하든지, 아니면은 건조시키기 힘들다면은 소금에 절이든지 설탕에 절이든지 절여야 되잖아. 절임식품 만들어야 되잖아. 맞죠? 절임식품 만들더라도 이게 정말로 그 품질 유지 가능하냐 안 하냐, 이론적으로 수분 활성도 계산해 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리고 온도를 좀 낮춰보자. 냉동시키자. 냉동시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어때요? 냉동되면서 그 안에 식품 속에 들어있던 물 분자가 얼음으로 되면서 세포 파괴하고 나중에 해동시켰을 때 원위치 안 되죠. 맞죠? 그런 문제점 발생되잖아.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식품을 품질을 안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수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금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부분 아니죠. 간단한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음식, 식품, 식재료부터 최종 음식까지 수분 활성도 값 계산이 되면은, 계산 안 되면 실험으로 구해야 돼요. 실험하기 전에도 계산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실험적인 능력 갖춰줘야만 좋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2장을 마치도록 할게요.